조선의 어느 작은 마을에 강서방의 딸 연희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아름다운 용모와 총명한 기질을 지닌 어린 처녀였죠. 강서방의 집에서는 딸 연희를 다른 사내와 혼례시키기 위해 부산을 떨고 있었습니다. 연희의 부모는 딸을 하루빨리 시집 보내려고 마음이 급했죠. 우리 딸이 이제 혼기가 찼으니 좋은 집안과 혼사를 맺어야 할 것이요. 강서방은 아내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연희의 어머니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합니다. 동쪽 마을 김설이 댁 둘째 아들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글 공부도 제법 하였다고 하네요. 그렇소. 우리 연희 서방감으로 아주 제격일 것이요. 강서방은 수염을 쓸며 말하였습니다. 마을의 중매인이 내일 오기로 한다는 소식에 두 부부는 사주를 맞추고 좋은 날을 고르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혼수 준비도 시작되어 이불과 옷, 장롱과 장신구까지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혼례 준비는 날이 갈수록 바빠졌습니다. 혼례날이 정해지자 신랑 집에서는 정성스럽게 꾸민 함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연희의 혼례날은 점점 다가왔습니다. 혼례를 앞둔 어느 날 연희는 마을 뒷산으로 나무를 캐러 갔다가 우연히 도진이라는 젊은 사내와 마주쳤습니다. 도진은 얼굴이 반듯하고 말솜씨가 좋아 마을 여인들의 이목을 자주 끌곤 했던 한량이었죠. 그날도 그는 느긋하게 산길을 걷다가 산비탈 너머로 고개를 숙여 나무를 고르고 있는 연희를 발견하였습니다. 연희는 단정한 저고리에 연분홍 치마를 입고 있었고 햇살에 비친 그 자태는 마치 숲을 사이로 핀 산벚꽃처럼 고왔습니다. 도진은 한순간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씨, 혹 산나물에 능하신 듯하군요. 초면에 무례하오나 저도 그 곁에 조금 앉아도 괜찮겠습니까? 연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남자의 등장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는 공손했고 말투는 정중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어딘가에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은근한 탐색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래도 되느니라. 두 사람은 그렇게 함께 산나물을 고르며 서로의 이야기를 조심스레 풀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자신이 곧 혼례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고 도진은 잠시 시선을 피하더니 부드럽게 말했죠. 혼례를 앞두신 아씨시라면 더더욱 중요한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이라 하였느냐? 무엇을 말하는 게냐? 첫날 밤을 맞이하는 부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6가지 즐거움, 유키 말입니다. 도진의 목소리에는 낮게 깔린 농염함이 배어 있었고 그 시선은 연희의 눈이 아닌 입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얼굴이 더 붉어졌고 당혹스러움 속에서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키라, 처음 듣는 말이다. 그것이 그리 중요하단 말이냐? 유키란 여인의 몸과 마음이 서방을 기쁘게 하는 6가지 조건이옵니다. 이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감정과 이해, 태도를 포함한 은밀한 지혜이지요. 그는 그 말을 하며 슬쩍 연희의 손끝을 스쳤고 연희는 놀라듯 움찔했습니다. 도진은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를 모른 채 혼례를 치르시면 서방께 큰 실망을 드릴 수도 있사옵니다. 허나 제가 도와드릴 수 있사옵니다. 연희는 부끄러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묘하게 끌리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막연했던 혼례의 밤이 더욱 가까이 다가온 듯한 기분에 연희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산길 안쪽 조용한 평지로 옮겨갔습니다. 도진은 그곳에 앉아 정중한 듯하지만 어딘가 은밀한 눈빛으로 연희를 바라보며 유키의 첫 번째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취. 이는 입으로 무는 행위나 구강 접촉을 뜻하며 사랑의 시작이라 할 수 있지요. 그는 조심스럽게 연희의 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연희는 놀라 움찔했지만 그 손길이 너무도 따스하고 부드러워 피하지 못했습니다. 도진은 그녀의 입술을 응시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천천히. 도진의 입술이 연희의 것에 살짝 닿았고 연희는 눈을 크게 뜬 채 숨을 들이켰습니다. 전혀 경험해 본 적 없는 감각에 몸이 굳어버렸지만 그의 입술이 이내 부드럽게 움직이자 그녀는 눈을 감고 그 떨림에 자신도 모르게 몸을 맡겼습니다. 둘째는 순.
입술의 온기와 부드러움이 중요하옵니다. 그 감촉이 서방의 심장을 뒤흔드는 열쇠이지요. 도지는 그녀의 귓가에 입을 가까이 대어 속삭였고 그 뜨거운 숨결에 연희는 몸을 떨었습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 속에서 연희는 손을 내밀어 그의 옷깃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셋째도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사랑을 나누기 전에 준비이자 예의이지요. 그 말과 함께 도지는 연희의 입술 끝을 손끝으로 다시 한번 어루만졌고 그녀는 입술을 앙 다물며 눈을 감았습니다. 넷째는 아씨의 몸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반응하는지를 뜻합니다. 이 말을 끝내자 도지는 그녀의 저고리를 조심스레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숨을 멈춘 채 그의 손길을 느꼈고 도진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타고 아래로 내려가자 몸이 자연스레 떨렸습니다.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이냐? 나 처음이라 어찌할 바를 모르겠구나. 연희는 숨을 헐떡이며 당황한 얼굴로 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진은 한 손으로 그녀의 뺨을 감싸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씨께서 원치 않으시면 언제든 멈추겠습니다. 허나 지금 아씨의 몸은 이미 진실을 말하고 계십니다. 연희는 그의 시선에서 도망치듯 눈을 감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손바닥으로 그녀의 허리선을 따라 매끄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그의 손길은 점점 더 은밀한 곳을 향했고 연희는 당황했지만 그 감각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다섯째는 사랑받는 아씨라면 따뜻한 마음으로 서방을 맞아야 하옵니다. 그는 연희를 천천히 눕히며 말했습니다. 연희는 몸을 떨었지만 도진의 시선이 애틋하고 진지했기에 이내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급격한 통증과 함께 짧은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원래 일이 아픈 것이냐? 도진은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진정시키려 했고 연희는 고통과 함께 이상한 전율이 번져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기운도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아씨, 숨을 깊게 들이쉬십시오. 그녀는 조금씩 호흡을 가다듬었고 이내 몸이 익숙해지기 시작하자 고통 너머에 숨어있던 감각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미세한 탄식과 함께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상한 기분이로다. 나쁘지는 않구나. 마지막 여섯째는 이는 서방의 뜻을 읽고 그에 맞추어 교감하는 유연함이오. 도지는 자세를 바꾸며 천천히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연희는 처음 접하는 그 모든 감각에 여전히 조심스럽고 어색했지만 그의 인도에 따라 몸을 움직이며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녀를 이끌었고 연희는 점차 자기 몸의 움직임으로 그에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은 서서히 하나가 되어 다양한 흐름 속에서 서로를 느꼈고 그 안에서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갔습니다. 이윽고 밤이 깊어지고 호흡이 잦아들 무렵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은 채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가 제대로 한 것이 맞더냐?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씨께서는 이미 유키의 진술을 깨달으셨습니다. 홀렛날 밤, 서방께서는 자신이 복받은 사내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요. 그날 밤 이후 연희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홀렛날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만이 가득했죠. 홀렛날 밤, 연희는 화려한 혼례를 마치고 신방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진에게 배운 유키의 모든 것을 오늘 밤 실천할 생각에 그녀의 가슴은 설레었죠. 마침내 신랑이 들어오자 연희는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서방님. 신랑이 수줍게 미소 지으며 다가오자 연희는 도진에게 배운 대로 먼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낯선 사내를 대하는 부끄러움 없이 연희는 신랑의 손을 잡고 자신의 볼에 가져다 대었죠. 신랑이 놀란 표정을 짓는 것도 모른 채 연희는 과감하게 그의 입술에 자신의 것을 맞추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그리고 점차 깊어지는 입맞춤에 신랑은 당황하였습니다.
연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도진에게 배운 대로 저고리 끈을 스스로 풀기 시작하였죠. 연희는 손을 자신의 속옷 안으로 넣어 깊숙한 곳을 만지더니 손가락을 꺼내 신랑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이미 제 몸이 서방님을 위하여 준비되었습니다. 신랑은 점점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연희는 신랑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에게 다가가 몸을 맡겼습니다. 연희는 대담하게 신랑의 바지끈을 풀기 시작하였습니다. 신랑은 벌떡 일어나 연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부인은 어찌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것이요? 연희는 순진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서방님을 위해서 미리 연습한 것이옵니다. 말을 마친 연희는 침상 위에 엎드리면서 말했습니다. 이 자태가 가장 좋은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제가 서방님의 즐거움을 위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신랑은 격분하여 소리쳤습니다. 이 부정한 계집! 이미 다른 사내에게 몸을 허락한 여인이라니! 신랑은 분노에 찬 얼굴로 방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이런 여인은 결코 부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소. 그렇게 말하며 신랑은 신방을 뛰쳐나가 버렸고 연희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연희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문을 바라보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방문이 다시 열렸고 연희의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연희의 어머니는 이 상황이 매우 당혹스러웠죠. 어찌 된 일이냐? 신랑이 갑자기 방을 뛰쳐나가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불안함과 의아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희는 말하였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도진이 가르쳐준 유키를 그대로 했을 뿐인데 서방님이 갑자기 화를 내고 나가버렸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냐? 도진이라니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연희는 순진한 목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도진이 말이옵니다. 혼례 전에 첫날 밤을 잘 보내려면 유키를 배워야 한다고 하여서 함께 연습했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면 그 청년이 신랑이 아니지 않느냐? 혼례도 치르기 전에 그런 일을 하고도 숨기려 하지도 않다니. 참으로 기가 막히구나. 연희는 어머니의 반응에 오히려 답답함을 느꼈죠. 아이 참, 어머니도 참 답답하셔라. 저는 그저 처음을 대비해 연습을 한 것뿐인데 신랑께서 그 상대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연희의 퉁명스러운 대답에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몸을 떨었습니다. 이런 세상에나 네가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알기나 하느냐? 어머니는 어처구니 없어하며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밤 신부 집에는 소란이 끊이지 않았죠. 신랑의 가족들은 진실을 알게 되었고 그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정절을 잃은 신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은 우리 가문의 먹칠을 하는 짓이야. 혼인은 그렇게 파탄이 나버렸습니다. 연희는 여전히 자신이 왜 비난을 받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단지 더 좋은 부인이 되기 위해 배운 것뿐인데. 그녀의 속삭임은 가을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결국 유키를 배웠던 그날의 기억은 이렇게 큰 사고를 유발하고 말았답니다. 첫 혼례가 파탄난 후 연희는 내심 도진과의 유키 연습을 종종 떠올리곤 하였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도진을 향한 은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연희는 약초를 캐러 산에 있는 계곡에 올라갔다가 피투성이가 된 사내를 발견하였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 사내는 다름 아닌 도진이었죠. 도진은 예전에 자신이 꼬드겨서 잠자리를 같이 했던 한 여인의 남편에게 심한 보복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 남편은 도진을 죽기 일보 직전까지 심하게 상처를 입혀서 산속 계곡에 버렸던 것이었죠. 연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으나 즉시 도진을 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연희는 도진을 자신의 집 근처 빈 초가로 데려와 정성껏 간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 후 도진은 겨우 눈을 떴습니다. 연희 덕분에 자신의 상태가 조금 호전되자 그는 약초를 갈아주는 손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씨, 정말 고맙사옵니다. 그동안 어찌 지내셨습니까? 혼례는 잘 치르셨는지요? 연희는 가벼운 어조로 대답하였습니다. 혼례 말이냐? 아, 그것 참 우습게 되었다. 네가 가르쳐준 유키를 첫날 밤에 실천했더니 신랑이 화를 내면서 나가버리지 뭐냐? 연희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다고 안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어쨌든 나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혼인이었으니까. 도지는 충격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는 자신이 연희의 인생을 망쳐버렸다는 사실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도지는 자신의 과거 행동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씨, 그런데도 저를 구해주셨습니까? 아씨의 혼인을 파탄낸 놈을 살려주시다니요. 연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이 위험에 처했는데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겠느냐? 너무 신경 쓰지 말거라. 도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인생을 망쳐놓은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구해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도진은 연희 덕분에 자신의 과거가 얼마나 천박했으며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비로소 깨달았죠. 도진이 상처를 회복하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욱 깊은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연희는 내심 도진의 손길이 그리웠었고 도진은 연희에게 진심 어린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죠. 아씨, 제 여생을 바쳐 진정으로 아씨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아씨 같은 분은 제 평생 단 한 번도 뵙지 못하였습니다. 연희의 눈에도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어렸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함께한 그 숲속의 추억 이후로 나도 한순간도 너를 잊지 못했단다. 두 사람은 결국 서로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둘은 함께 연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연희의 부모님은 도진을 보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죠. 부모님, 이분은 도진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제가 서방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도진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큰 잘못을 저질렀으나 이제는 바른 길을 걷고자 합니다. 연희 아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평생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강서방은 도진에게 의심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대는 우리 딸과 어떤 인연이 있는 것이오? 도진은 진심을 담아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전에 아씨께 유키를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저의 잘못이 너무나도 크지만 아씨께서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연희 아씨만을 평생 사랑하며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강서방은 경악하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무엇이 어쩌고 어째? 무슨 짓을 했단 말이오? 당장 나가시오. 썩 나가라는 말이오. 그러자 연희는 간절히 강서방에게 애원하였습니다. 아버님, 제발 부탁드리옵니다. 소녀가 이렇게 비옵니다. 제발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지만 강서방의 마음은 쉽게 돌아서지 않았고 두 사람은 혼인을 허락받지 못하였습니다. 연희의 아버지 강서방은 엄격하고 고지식한 성품의 소유자로 딸의 명예와 집안의 체면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도진이 아직 어린 자신의 딸을 마구 더듬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진의 행실이 어떠한지 파악하고 그를 전혀 신뢰하지 않았죠. 하지만 연희는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밤낮으로 애원하였죠. 아버님, 도진은 이제 다른 사람이옵니다. 진정 저를 사랑하고 평생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부디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발 진심을 알아봐 주십시오. 며칠이 지나도록 연희의 애걸복걸이 계속되자 강서방은 마침내 한 가지 시험을 떠올렸습니다. 강서방은 도진을 불러 단호하게 말하였습니다. 자네가 정말 우리 딸에게 진실한 마음을 가졌는지 시험해 보겠네. 홍씨 과부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고 오시게. 그 후에 자네의 청을 다시 고려하겠네. 도진은 의아했지만 이것이 자신의 진심을 증명할 기회라 생각하고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드시 아버님의 신뢰를 얻어 돌아오겠습니다. 사실 홍씨 과부는 마을에서 그 미모와 매혹적인 자태로 유명한 여인이었습니다.
강서방은 이미 진작에 홍씨 과부에게 도진을 유혹해 달라는 부탁을 해놓은 상태였죠. 도진은 홍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서방께서 미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홍씨는 도진을 반갑게 맞이하며 안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홍씨는 도진에게 술을 따라주기 시작하였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술은 차가워지니 어서 드십시오. 그녀의 목소리에는 꿀이 흐르는 듯한 달콤함이 묻어 있었죠. 홍씨는 천천히 저고리 끈을 풀어 어깨를 살짝 드러냈습니다. 과부의 외로운 밤을 그대가 위로해 주시면 어떨까 하옵니다. 도진의 마음속에서는 묘한 감정이 일렁이기 시작했죠. 홍씨의 달콤한 목소리와 은은한 채취가 그의 오감을 자극하였습니다. 술이 들어가니 몸이 뜨거워지는군요. 도진이 말하자 홍씨는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덥지는 않으신가요? 제가 옷을 벗겨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도진의 옷자락을 스치자 그의 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와 자신의 봉긋한 부분을 도진의 팔에 딱 밀착시켰습니다. 그대와 제가 이 밤을 함께한다 해도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녀의 손이 도진의 가슴을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이리 오시지요. 제 방에서 더 편안히 쉬시게 해드리겠습니다. 홍씨는 도진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이끌었습니다. 방 안에는 깨끗한 이부자리가 펼쳐져 있었고 은은한 향이 풍겼죠. 홍씨는 도진을 이부자리로 이끌며 자신의 저고리를 완전히 벗어던졌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맨살은 마치 옥구슬 같았죠. 이리 오셔서 저를 안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도진의 몸은 욕망으로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연희와의 진실한 사랑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죠. 홍씨 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도진은 고개를 돌리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제 마음은 오직 연희 아씨 한 분뿐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유혹이라도 제 마음을 흔들 수 없습니다. 홍씨는 도진의 거절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마음을 비우고 저와 함께 하시지요. 그녀는 도진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자신의 부드럽고 따뜻한 봉우리 안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느껴보십시오. 제 심장이 얼마나 뛰고 있는지. 도진은 손을 황급히 빼내며 일어섰습니다. 홍씨 마님, 저는 연희 아씨와의 혼인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마음은 결코 변할 리 없으니 부디 더 이상 저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도진은 정중하게 거절하며 방 밖으로 나와 마당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연희에 대한 사랑만이 가득했죠. 다음 날 아침 홍씨는 강서방을 찾아가 도진의 행동을 전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제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밤새 마당에서 연희아 씨의 이름을 부르며 밤을 새웠습니다. 강서방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진이 돌아오자 강서방은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자네는 정말 변한 것 같구려. 우리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분명하오. 연희의 어머니도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서방과 함께 도진의 변화를 인정하게 되었죠. 도진이 홍씨의 유혹도 이겨냈다는 사실은 그가 진정으로 변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강서방은 도진과의 마지막 대화 후 딸의 혼인을 허락하기로 결심하였죠. 그렇게 연희의 부모님은 마침내 두 사람의 혼인을 승낙하였습니다. 혼례식 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두 사람의 새 출발을 축하해 주었죠. 연희는 빨간 혼례복을 입고 신부의 머리 장식을 쓴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도진은 격식 있는 신랑의 예복을 갖추고 의젓한 모습으로 연희를 맞이하였죠. 혼례를 주관하는 어른의 축복 속에 연희와 도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첫날 밤 두 사람은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단순한 욕망을 넘어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으로 완성되었죠. 연희와 도진은 혼인 후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집에는 매일 웃음이 가득했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금슬 좋은 부부가 되었죠. 도진은 더 이상 과거의 방탕한 모습이 아닌 성실한 남편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연희 역시 부인으로서 집안을 잘 다스려 시댁에서도 칭찬이 자자하였죠.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혼인한 지 100일이 지난 어느 봄날 낯선 여인이 그들의 집을 찾아왔죠. 그녀는 선유라는 여인으로 가녀린 몸매와 고운 외모를 가졌으나 다소 창백한 안색이었습니다. 선유가 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도진은 선유를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죠. 선유야, 네가 어찌 여기에? 도진의 당혹감이 역력한 목소리에 연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유는 도진을 보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서방님, 저를 그리 쉽게 잊으셨습니까? 연희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입니까, 서방님? 도진이 대답하기 전에 선유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도진 서방님의 옛 연인입니다. 선유는 자신의 배를 어루만지며 말을 이었죠. 이곳에 서방님의 아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연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도진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죠. 선유야, 그것이 어찌 내 아이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 선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달 전 서방님께서 우리 주막에 오셨을 때의 일을 잊으셨습니까? 그때 서방님은 저에게 진심을 다하겠다 맹세하셨지요. 도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도진이 연희와 인연을 맺기 전 아직 방탕했던 시절의 일이었죠. 나는 이제 달라졌다, 선유야. 지금의 나는 연희와 혼인한 사람이다. 선유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방님의 진정한 사랑은 저입니다. 이 아이가 그 증거지요. 연희는 더는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도진은 선유를 붙잡고 마당 한쪽으로 데려갔습니다. 내가 한 일은 사실이나 그것은 과거의 일이다. 지금의 나는 연희의 남편이다. 선유는 슬픈 눈으로 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서방님의 피가 흐르는 이 아이를. 도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편 방 안에서 연희는 자신의 혼인이 이 정도까지 위태롭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변하지 않았던 것인가? 연희의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지금까지 쌓아온 사랑에 대한 의심이 교차하였습니다. 도진은 선유 앞에 서서 단호한 표정으로 말하였습니다. 선유야, 내 말을 잘 들어보아라. 아이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책무는 다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오로지 연희만을 진정으로 사랑하니 지난날의 인연인 너와는 더는 함께할 수 없다. 선유의 얼굴에 실망감이 드러났습니다. 그럼 저와 아이는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도진은 이미 깊은 생각 끝에 내린 결정을 말하였습니다. 매달 양식과 필요한 돈을 정기적으로 보내주마. 또한 아이가 태어나면 최대한 아버지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 아이의 생일마다 내가 직접 찾아가 보살피마. 내 아이에 대한 책임을 몸소 실천하겠다는 뜻이다. 선유는 도진의 단호한 태도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도진이 자신과 재결합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아이의 아버지로서만 저희를 찾아오시겠다는 말씀이군요. 선유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그렇다. 연희는 이제 나의 부인이요. 내 삶의 전부이다. 하지만 아이에 대한 책임만큼은 절대 외면하지 않겠다. 선유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도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저에 대한 사랑이 진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주막에서 나눈 사랑의 맹세를 잊으셨나요? 도진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선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다 지난 일일 뿐이다. 이제 나는 연희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다. 그날 밤의 일은 내 방탕한 시절에 저질렀던 실수였다. 선유는 도진의 단호한 눈빛과 말에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한순간 그녀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지만 이내 현실을 받아들이는 표정으로 바뀌었죠. 알겠습니다. 서방님의 뜻대로 하지요. 다만 약속하신 책임만은 꼭 지켜주십시오. 도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반드시 그리하마. 이제 나는 돌아가서 연희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겠다.
선유는 미련을 서서히 거두면서 말하였습니다. 부디 아이에게만은 좋은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선유는 도진의 집에서 그리고 그의 삶에서 스스로 물러나기로 하였습니다. 도진은 선유와의 대화를 마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 안으로 향했습니다. 연희의 눈가에는 눈물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부인, 모든 일을 솔직히 말하고 싶소. 도진은 연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방금 선유와 대화하면서 모든 것을 정리하였소. 이제 오로지 당신만을 바라보기 위해 그녀를 떠나보냈소. 연희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녀는 묵묵히 도진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선유의 뱃속에 있는 아이에 대해서만큼은 끝까지 책임을 지기로 하였소. 도진의 말에 연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매달 양식과 필요한 돈을 보내고 아이가 태어나면 교육과 양육에 힘쓰기로 하였소. 아이의 생일에는 찾아가 보살피며 아버지로서의 도리를 다하기로 하였소. 연희는 도진이 다른 여인과 아이까지 있었다는 사실에 쓰러질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 찼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서방님의 자식이라니요. 연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때는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 이제 달라졌소. 당신만을 진심으로 사랑하오. 아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오. 도진의 진솔한 고백을 들으며 연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도진이 자식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보고 그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려는 사내라는 것은 확실히 알았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연희의 말에 도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나갔습니다. 며칠 동안 연희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진을 용서해야 할지 아니면 모든 것을 끝내야 할지 그녀의 마음은 이리저리 흔들렸죠. 한편으로는 도진의 배신에 대한 상처가 아물지 않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만을 바라보겠다는 그의 약속이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서방님은 이제 변하였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구나. 연희는 마당의 달빛 아래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도진이 자신의 아이에게 끝까지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이 오히려 그가 진실된 사내의 힘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였죠. 심사숙고 끝에 연희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서방님께서 지난날의 일을 뉘우치고 스스로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니 진정 전하고는 달라지셨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도진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상처는 받았지만 서방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냅시다. 도진은 감격에 찬 눈물을 흘리며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당신만을 위해 살겠소. 결코 실망시키지 않겠소. 이렇게 연희와 도진은 큰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이 시련을 통해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고 단단해졌죠. 도진은 진심으로 자신의 과거를 뉘우치며 매일 연희에게 더욱 헌신하였습니다. 그는 직접 장에 나가 가장 싱싱한 나물과 생선을 골라오며 연희가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껏 마련하였습니다. 집안일도 예전과 달리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빨래와 청소를 돕는 것은 물론 마당에 텃밭을 가꾸고 담장을 보수하는 일까지 솔선수범하였죠. 병이 들었을 때는 밤새 연희의 곁을 지키며 약을 다리고 간호하였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아이의 생일에 찾아가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했지만 언제나 연희가 자신의 첫 번째 우선순위임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죠. 시간이 흐르며 도진과 연희가 나눈 깊은 정에 대한 이야기가 마을에 점차 퍼졌고 도진은 유키의 달인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소문은 부부 사이가 소원해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창호와 순의 부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절실히 도움이 필요했죠. 창호는 성실한 농부였으나 순애와의 잠자리에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수줍음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순애는 아름다운 외모에 다소곳한 성품을 지녔으나 남편과의 관계에서 깊은 갈증을 느끼고 있었죠. 창호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도진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도진과 연희는 두 부부를 자신들의 사랑채로 초대하였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향이 피어올랐고 호롱불 빛이 따스하게 공간을 채웠죠. 도진과 연희는 두 부부를 앞에 앉혀두고 이부자리 위에서 천천히 유키의 시범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창호와 순애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도진의 손이 연희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그녀의 저고리 끈을 서서히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연희의 목덜미가 드러나자 도진의 입술이 그곳에 닿았고 그녀는 눈을 감은 채 가벼운 신음을 흘렸죠. 순애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고 창호의 호흡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도진은 연희의 귓불을 살짝 입에 물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의 이가 연희의 부드러운 살결을 살짝 문질렀고 연희의 몸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창호와 순애는 무의식적으로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앉았죠. 도진의 입술이 다시 연희의 것을 찾아 깊게 포개어졌고 두 사람의 혀가 얽히는 모습이 어렴풋이 비쳤습니다. 연희의 저고리가 벗겨지고 속옷 위로 그녀의 봉우리에 굴곡이 드러났습니다. 도진의 손이 그 위를 천천히 어루만지자 연희의 봉우리는 마치 피어나는 꽃봉오리처럼 그의 손길 아래 단단해졌죠. 방 안에는 두 사람의 숨결만이 가득했고 호롱불 그림자가 벽에 춤을 추듯 흔들렸습니다. 도진의 손이 연희의 속옷 안으로 스며들었고 그녀의 입에서 달콤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연희의 다리가 무의식적으로 벌어졌고 도진의 손길이 그 사이를 더듬었습니다. 그녀의 속옷 아래로 숨겨진 가장 은밀한 곳에서 젖어드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죠. 순애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고 창호의 손이 그녀의 허벅지 위에 조심스레 놓였습니다. 도진과 연희의 호흡이 점점 거칠어졌고 두 사람의 몸이 서로를 향해 더 깊이 밀착되었습니다. 연희의 손이 도진의 바지끈으로 향했고 그것을 풀어내리자 그의 단단한 형체가 드러났죠. 연희의 눈빛은 이제 깊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도진의 눈동자에는 그녀를 향한 열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서서히 하나가 되는 순간 창호와 순애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들의 눈빛 속에서도 비슷한 열망이 피어올랐죠. 도진과 연희의 몸이 율동감 있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마치 물결치는 강물처럼 두 사람은 서로의 움직임에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더욱 빠르게 하나가 되어 움직였고 호흡은 점점 가빠졌습니다. 마침내 절정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정상에 오른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숨을 헐떡이더니 이내 조용히 옷을 추스렀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창호 순애 부부에게 공간을 내주고 방을 나가버렸죠. 방에 남겨진 창호와 순애는 당혹스러움과 흥분이 뒤섞인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사랑채에서는 달콤한 속삭임과 가쁜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호와 순애의 얼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이 소문은 곧 마을 전체에 퍼졌고 많은 부부들이 도진과 연희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유키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부부 관계가 개선되어 행복을 되찾았죠. 도진과 연희는 마을의 현자로 존경받게 되었고 그들의 가르침은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한때 방탕했던 도진과 순진했던 연희는 이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전하는 지혜로운 어른이 되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을 나누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야다마 씨의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시청하시려면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